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가 그 인천 일부에 의하면 사업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. 이 CJ 라이브시티가 일산에 어떠한 변화를 일어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가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CJ 라이브시티가 이 사업 규모를 보면 그 30만 2153평방미터라고 그래요. 그러면 이 평방미터를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. 저 역시도 뭐 그렇지만,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축구장 46개의 크기로 만들어진다고 하죠. 여기에는 이제 뭐 실내 공연장, 이제 한 18,000석 규모의 그 실내 공연장과 또 테마파크라든가 또 이 상업시설, 호텔시설,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오는데, 이 시설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이 투자 금액이 한 1조 8천억이 된다고 하죠.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이 공연 관람과 영화 드라마 제작 현장도 체험할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의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 인재 육성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 통제 시간이 개방형으로 만든다고 해요. 그러면 어느 누구나 쉽게 그 콘텐츠를 접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테마공원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공연시설에는 그 실내에 약 한 그 4만 2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이 만들어지고요. 또 이 부분에는 이제 뭐 그 유명한 그 에이지와 이 파트너십으로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드라마라든가 영화,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또 이 로봇드론, VR, AR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디지털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해요. 자,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접해주지 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일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그 추정 인원이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많은 그 인원이 일산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.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 약 24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일산이 배드타운에서 경제적 도시로 경제 발생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 경제 도시로다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소비도 크게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,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. 그러면 자연이 또 좋아지는 것은 부동산 쪽이 또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사업들이 2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해요. 지금 이 CJ도 24년도를 완공 목표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, 고양시에서 건축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CJ 라이브시티 바로 붙어 있죠. 이 부분에는 이제 이 경기도 4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오죠. 여기에도 이제 한 40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바로 밑에 보면 방송 영상 단지가 크게 들어오죠. 그래서 그 CJ 라이브시티와 방송 영상 단지와 이 접목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, 또
그 시대라이브시티 도로 하나 건너가면 그쪽에는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죠. 이것도 지금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3년도 되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그 기업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3 킨텍스도 24년도에 완공 목표이고요. 또 우리가 제일 기대가 많았던 것이죠. GTX. 이 부분도 말이 많았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23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24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 아마 일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 배드타운과 교통지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겠죠. 그 GTX가 완공이 되면 강남까지 20분 거리, 아주 근접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최고이고, 그 강남 쪽에 집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큰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일산 주민들이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그러한 그 많이 그 고생을 했던 마음의 고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면 일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24년도까지 우리가 이 일산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분명히 그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을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8.4 대책으로 인해서 이 매매 시장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. 진짜 무주택자로서 실수요자만 좀 움직이고, 그리고 전세 수요만 있는데 전세도 물량이 없어서 뭐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일산의 그 실정이고요. 앞으로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매수를 하고 싶어도 1주택이나 2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취득세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, 또 매도를 하려고 해도 또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양도소득세도 맞기 때문에 또 팔 수도 없는 상황이죠. 또 이런 시점에서 집을 하나 팔고 나중에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취득세 때문에. 그렇다라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도 꼭 매도를 해서 돈을 자금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팔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복합적인 이 문제를 부동산은 일면적으로 하나로만 묶어 놓으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. 이렇게 불확실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